안녕 얘들아. 자원의 의미라는 것은 맞아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인간에게 유용한 것을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원의 특성을 세 가지로 구분해 생각해 보면 유한성, 편재성, 그다음에 가변성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야. 유한성은 말 그대로 언젠가 고갈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화석 연료겠죠. 그쵸? 그래서 고갈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채연수라는 용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 그대로 가채연수는 올해 쓰는 양만큼 이렇게 쓴다라면 몇 년까지 쓸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즉 가능하다 채굴이 가능한 기간을 가채연수라고 합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가채연수가 50년, 천연가스는 뭐 이 정도 되는데 이 가치연수 50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50년 있으면 석유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 50년이라는 건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배웠을 때도 석유의 가치연수는 50년이었어. 그치? 계속해서 이 석유가 새로 개발이 된단 말이지. 그지? 있는지 몰랐던 석유가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경제성이 없어서 안 쓰던 석유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가치 연수는 계속해서 50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지요? 자, 요거는 뭐 선생님 뭐 이제 우리 수행평가하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가치 연수 이해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편재성입니다. 우리가 편애한다 뭐 이런 말 쓰잖아. 그죠? 어디에만 편애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그 대부분의 제일 많이 편중돼 있는 지역이 바로 서남아시아. 지금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그 동네이죠. 석유의 매장의 한 50%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변하고 있어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발견이 되면서 그쵸? 50% 이상. 자, 그다음 가변성입니다. 이 변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변할 수 있다. 그쵸? 뭐가 변해? 자원의 의미와 특히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지. 자, 원래는 그게 자원이 아니라 그냥 자연 상태에 있는 뭔가였는데 그게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기술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기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돈이 안 돼. 그래서 안 썼는데 이제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된단 말이야. 자, 우리가 대표적인 석유를 예를 들어서 보자. 석유는 과거에는 검은 물이었어요, 그냥. 그것도 아주 위험한 검은 물이었지, 그지? 자연 상태에 있는 물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석유를 분별 증류해서 불 붙여서 쓸 수 있게 되면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하지만 이 석유를 분별 증류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뭘 떼는 게 더 나아? 그렇지. 나무를 그냥 떼는 게 더 나아버리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석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쓰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기술적 의미의 자원이겠지. 그러다가 이제 석유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그 분별 중류하는 값도 떨어지면서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게 경제성을 가지게 되어서 전 세계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이 석유를 제일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경제적 의미의 자원. 자, 하지만 석유가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야. 그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영원히 경제적 의미의 자원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석유는 어떻게 되겠니? 석유는 이 가채 연수가 지나가지고 고갈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됐어요? 진정한 석유의 위기는 바로 어디서 찾아온 거야? 그렇지. 지구 온난화에서 찾아왔어요. 그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예전처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렇지. 이제 사람들이 석유를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어요. 석유를 사용하면 지구가 망가져서 그걸 회복시키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내려앉을 예정이다. 자, 이런 걸 바로 자원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자, 세계 자원 소비량입니다. 세계 자원 소비량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그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하지만, 계속해서, 잘 살기 위해서는 GDP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석유 소비량이, 자원 소비량이 같이 증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쵸, 산업 구조의 변화, 1차 산업, 2차 산업 중심에서 이제 3차 산업, 3차 산업을 통해서 돈을 번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하기도 한다. GDP는 올라가는데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 이게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잘 보시면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가 올라가면서 1차 에너지 소비량이 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에너지 많이 써야지 라고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선진국의 사례는 GDP, 일본 같은 경우도 GDP가 올라가지만 1차 에너지 소비는 줄어듭니다. 그죠? 독일도 마찬가지. 증가하지만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증가하지만 GDP는 에너지 소비는 늘지 않고 있죠. 그죠? 영국도 마찬가지. GDP 증가하지만 에너지 소비는 줄어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이 나라들은 3차 산업, 특히나 뭐예요? 우리 4차 산업 뭐 하는데 물건을 만들고 에너지를 써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뭐야? 정보와 그죠? 기술, 금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GDP를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거 많이 쓴다고 해서 에너지를 그만큼 비례해서 더 많이 써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선진국형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좋지요. 자, 이제 시험 문제는 정말 이런 데서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데서 그죠? 자,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구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둘 만한 내용이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느냐. 자, 보시면 세계, 여긴 세계고 여긴 우리나라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나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자, 이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무슨 자원이라 그러지 우리가? 맞습니다. 화석연료라고 하죠. 화석에너지, 그지? 이 화석연료는 과거에 생물들이 땅에 묻혀서 화석이 되면서 연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유기체, 탄소야. 여기다가 연소되니까 O2가 붙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그래서 이 화석연료들은 이제 앞으로 뭐예요? 점점 사용을 줄여야 되겠지, 그지? 사용을 하지 않거나 줄이게 될 예정입니다. 자, 어쨌든 현재로서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여기 보시면 여기 석유, 제일 많이 석탄, 천연가스.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연료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 어딨니? 이게 석유죠. 그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해서 대부분 에너지를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는 변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주의할 것은 바로 3등은 세계적으로는 수력이고 우리나라는 수력이 제일 마지막에 있다는 거야. 자, 수력은 뭐 물레방아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들이 사용해 왔던 것인데 수력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지요. 세계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수력은 바다 아니야, 조력 아니야, 그지? 몇몇 아이들이 수업하다 보니까 조력하고 헷갈리는데 이건 강물이야, 강물. 자, 세계적으로는 강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수력을 꼴찌일까? 그죠? 여기 보면 비율을 보면 수력이 거의 이렇게 줄로 이렇게 한 줄로 쭉 그냥 가져 있는 거 보세요. 거의 많이 사용 안 한단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보면 수력이 여기 수력이잖아요. 수력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죠. 비율적으로.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조금 왜? 그 이유는 뭐야?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에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왜냐면 비가 여름 강수, 여름에 집중해서 내린단 말이야.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그래서 수력에 불리하다. 그죠? 우리나라 그 많은 댐들은 그럼 다 뭐 하는 거야? 그 댐들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뭐예요? 맞아요. 홍수 조절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홍수 조절.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엔 열대우림. 여름에 비가 내릴 때는 이 비가 뭐예요? 공포의 대상이야. 이 빗물, 강물은 공포의 대상이야. 그래서 어떻게 빨리 바다로 흘려 보내야 되는, 그죠? 하지만 봄, 가을, 겨울에는 이 비가 이게 강물이 그죠? 전기 따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흘려 보내기에는 전기보다 뭐가 더 소중한 자원이야? 바로
예, 물이 더 소중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력 발전이 매우 적다. 자, 그다음 재미난 것은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의 양이 4등에 있다는 거예요. 4등. 그죠? 여기 보시면 원자력 발전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많은 것은 전 세계 표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이례적인 일이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세계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점점 더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걸 잘 보시면 2010년도에는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2020년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가 원자력 발전은 늘지 않았지만 신재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뭐예요? 신재생이 여기 보시면 신재생이 원자력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력이 신재생보다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신재생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때요? 전 세계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는 거, 그죠?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OECD 거의 꼴찌 수준이죠, 그죠? 자, 그런데 그죠?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가 대세가 될 텐데,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과거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얼마만큼 늘리겠다. 2030년까지 40%인가요? 30%인가 그 늘리기로 했던 그 비율을 오히려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줄여서 원자력을 늘리겠다라는 그죠? 이런 세계의 흐름을 거꾸로 가는 그죠? 그런 비정상적인 이런 그 정책을 지금 펴고 있죠. 그죠? 이건 굉장히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죠? 세계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가 그죠? 이미 신재생 에너지보다 비싸졌어요. 비싸진 이유는 이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그 투자가 많아지면서 그쵸? 안전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원자력의 발전 단가가 굉장히 높아졌고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개발되면서 오히려 발전 단가가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원자력 발전의 발전 단가가 신재생 에너지보다 싸게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원자력 발전의 안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보다 싸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정말 뭐 이건 뭐 정치적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원자력 발전 이야기를 하면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정치적 이슈가 아닙니다. 그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지요. 그죠? 이런 걸 정치적 그런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에너지 소비 순터 이거를 우리는 앞자를 따서 유탄가수 신원 이렇게 외우고요. 우리나라는 유탄가원 신수 이렇게 외우니까 뭐 6개를 입으로 사실 저절로 외워집니다. 유탄가원 신수, 유탄가수 신원,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아마 기억하시면 이 순서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A, B, C, D 막 해놔도 이게 뭔지, 그죠? 이게 뭔지 다 맞출 수가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선생님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는 이상 과거의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겠죠. 물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최신 자료를 주고 물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에너지 소비 순서를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